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미국 증시는 아마존과 애플이 개장과 함께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눌렸지만 유럽 증시는 고가를 갱신해가고 있고 원자재도 강력한 반등을 하였는데요. FOMC를 하루 앞둔 시장, 이제 상승은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시장은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려 하였으나 현물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시작되면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매도를 포기하고 위로 돌려버렸습니다. 다른 시황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주식을 미친듯이 끌어당기면서 지수를 폭등시켰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 정도로 현물을 담은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강력한 현물 매수가 종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이머징을 다루는 펀드가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물을 담는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 베스트 퍼포머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업종의 숏커버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오전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추적하기 위해서 선물 매수 3,500억 가까이 했던 것을 종가에는 백오데이션 만들면서 다 털어냈어요. 물론 내일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쉬었다 가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전장에 쌓은 미결제 약정을 모두 털어버렸다는 점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 클래스 쪽에서 고르게 롤링업 해지가 나왔고, 이제 시장은 300선을 인정하고 위쪽으로 얼마를 열어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풋 클래스 쪽에서도 본격적인 미결제 약정 증가가 진행 중인데요. 다만 302 이상이 풋옵션 미결제 약정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도루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이제부터는 차월물 콜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쌓아가서 델타를 닫을 계획입니다. 다운물 콜옵션 네이키드 매수는 이제 모두 강세콜로 전환되는데요. 지수가 하락 전환된다고 보진 않지만 이제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시장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올라올 때마다 콜 매도를 적극적으로 쌓아서 델타를 약간 숏으로 만들어 놨다가 오후장에 상황 봐서 포지션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의 시장 상승이 옵션 시장에서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콜옵션 300 이하의 행사가들은 발행 평균 단가를 모두 넘겼다는 것이죠. 즉 웬만해서는 지금 바로 300선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일도 오전에 시장이 상승할 경우 콜옵션은 강력한 환매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야간 선물은 세타만 뺐을 뿐 거의 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물 ETF인 EWY는 초반에는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1.7% 상승을 했어요. 글로벌 시장 또한 유럽은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나스닥이 전일 좀 눌렸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대음봉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만무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T나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There is no alternative. 이머징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 뭐가 됐든 주식을 사야겠죠. 그런데 인덱스를 사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계잡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놈만 골라서 계속 사는 현상인데, 지수가 올라간데도 내 주식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괴로울 수 있지만,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이 상승에 아직은 포모성 랠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폭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포모성 랠리가 나올 경우 사정없이 포지션을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꺾인다라는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중화권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가 자체도 갭 상승 출발을 해서 또 슈팅을 주는 등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후 증시는 눌리기 시작했고, 미국이 경제지표 발표에 유로화가 급락한 등 비달러 바스켓이 눌리면서 증시도 장중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장 마감 후 미국 증시가 계속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 선물은 재차 상승을 시도하면서 5일 이평선을 꾸준히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아무리 우려가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식 매수세가 밀려오고 있는 현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숏을 자꾸 들이대면 계속 깨지게 되는 것이 시장입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무서운 것이 모든 악재들을 이겨내면서 오르는 것인데,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계속 못 오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유럽 증시가 거의 스퀴징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쨌든 3분기까지 과매도가 4분기에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영국 증시가 1% 넘게 강한 스퀴즈를 주었어요. 푸치100,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대부분 전통 주식, 이른바 굴뚝산업들이 많죠. 기름 주식도 많고, 기름 주식도 있고, 그리고 은행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지금 전통 주식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푸치 100, 이 지수도 숏스퀴즈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미국 지표 발표 전에는 비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표 발표 이후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굴이나 기름 같은 상품들은 잠깐만 눌렸을 뿐 꺾였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각자의 상승 이슈는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과매도된 상황에서 오늘 중화권 증시 상승 이슈가 중국이 방역 지침 완화 관련된 루머가 돌았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부터 굴이나 기름이 달렸어요. 근데 특히 기름은 사우디와 이란이 무슨 전투 가능성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이들 상품은 달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냥 리스크 온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고가를 갱신해 가자 나스닥은 1% 넘게 선물이 개장 전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개장과 함께 애플과 아마존에서 집중 매도가 시작돼요. 그래도 시장이 초반 10분 정도는 잘 버텼지만 워낙 이들 두 종목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자 살살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밤 10시 45분, 그러니까 본장 개장하고 15분 뒤에 미국 제조 PMI 지표가 50.4가 나왔어요. 컨센서스 상회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체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은 그 전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달러 바스켓은 제조 PMI 나왔다고 해서 안 밀렸어요. 그러다가 밤 11시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2로 나왔죠. 그리고 노동부 구인 규모 지표, 졸츠라고 하죠. 이거가 1071만 건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채권 시장이 강하게 풀어지고 비달러 바스켓도 강하게 풀어지고 나스닥 선물도 강하게 밀려요. 자, 그런데 과연 지표 때문에 나스닥이 밀린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 지수 아주 좋고, 그리고 노동시장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긴축해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이 밀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채권이나 비달러 바스켓을 보면 유럽 세션에서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미리 오버해서 올라온 것들을 되돌려준 것,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개장 때부터 애플, 아마존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표 발표 핑계로 그냥 이들 두 종목의 매도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S&P가 이제는 3,928포인트로 10월에 고점을 미리 돌파했었어요. 내일 FOMC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매도가 나왔다고 보지, 시장이 이걸로 꼭지를 쳤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변동성 또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11월 첫 거래일에 변동성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저점을 재차 저점을 갱신해 갈지, 이거는 수요일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변동성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직전 저점권인 23포인트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하루 종일 애플, 아마존, 구글이 굉장히 세게 밀렸는데, 이들 대형주가 시장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는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고가를 갱신 중이에요. 기름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 꺾일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레리 서머스 교수, 하버드 교수죠. 옛날에 클린턴 때 재무장관 했던 양반인데, 이분이 경고가 회자됐어요. 뭐냐면 연준이 긴축을 성급하게 멈추면 인플레이션 꺾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완전 파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피봇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좀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쿨다운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서머스 교수의 그 경고의 요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연준이 계속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뭐 금리가 5%를 근접할 것이다, 이런 시장이 현행 기대를 저버린다, 즉 뭐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뭐 피복 기대감 이런 게 생기면 그 연준이 개입을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식이 시장의 뉘앙스가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재앙적인 그러니까 통제 불가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FOMC 기자회견에서 12월은 뭐 50bp 뭐 이딴 소리 하면 물가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의 개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분야들, 예를 들면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기름 가격, 이런 것들은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이제 렌트비와 같은 이 주거 비용도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 글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 흐름과 달리 우리만이 수급 요인으로 조금 더 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오르는 것이 이 추세 하락 전환이 아니라 차월물 콜매도를 쌓으면서 상단을 막는 것으로 대응할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오전장에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차월물 콜 315, 320에 매도를 좀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더 오른다면 약세 스프레드를 좀 걸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네이키드로 콜옵션 매수한 거가 선물 매수가 지금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상황인데 위쪽을 좀 더 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방 베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최대한 매매를 자제할 계획인데, 기존의 나스닥 롱 이런 것은 유지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러셀이나 S&P로 교체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 아니다 싶으면, 즉 나스닥 매수가 다시 뭐 11,000포인트를 깬다 이러면 절반 줄여야죠. 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온 포지션은 유지할 건데, 아시아 세션에서 상황 봐서 지금 오지달러 추가 매수할 것이고, 그 외에 뭐 기름롱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이일 새벽 FOMC 기자회견 전에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